안녕하세요.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박영준 연구관입니다. 예방접종은 질병을 가장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수단이라는 것은 익히 알고 계실 텐데요. 최근 들어서 소아뿐만 아니라 성인에서도 예방접종이 강조되고 있어 궁금한 점들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예방접종의 원리와 역사, 효과, 예방접종의 필요성, 성인에서 권장되는 예방접종, 그리고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백신에는 약화된 병원체가 포함되어 있고 이를 몸에 주입하면 면역체계가 반응하여 해당 병원체에 대한 항체가 형성되는데요. 이를 통해 향후 동일한 병원체에 노출되었을 때 방어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예방접종은 18세기 후반 영국인 제너가 종두법을 발명한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제너는 우두에 감염된 경우 일생 동안 인두, 즉 두창에 감염되지 않는다는 사례들을 보고 종두법을 발명하였고 그 효과를 증명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석영 박사님이 1879년 종두를 실시한 것이 최초의 예방접종입니다. 50에서 60년대 우리나라 예방접종은 당시까지 많은 환자가 발생하였던 장티푸스, 콜레라와 같은 수인성 질환에 대해 예방접종이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관련된 질환들은 감소하였고 예방접종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어린 연령대에 접종하는 것이 좋다는 개념이 확립되어 현재와 같은 소아 표준 예방접종 일정의 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예방접종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두법이 확대되어 각국에서 두창 환자가 괄목할 만하게 감소됨에 따라서 1967년 세계보건기구는 두창 예방접종을 통해 전 세계 두창 박멸 사업을 추진하여 1979년에는 지구상의 두창이 완전히 박멸되었음을 선언하게 됩니다. 두창 이외에도 예방접종을 통해 많은 감염병이 급격히 감소하였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디프테리아, 폴리오는 20년 이상 환자 발생이 없으며 그 외 홍역, 백일해, 일본 내염은 약 99% 이상의 환자 발생 감소로 이제는 찾아보기 힘든 드문 질병이 되었습니다. 성인 예방접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감염병에 대해 효과적인 백신이 개발되어 광범위한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질병의 감소와 함께 초래된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과거에 주로 소아에서 발생하던 감염병이 성인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는 드문 질병이 되어버려 어렸을 때 자연 감염될 기회가 사라진 상황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방어 면역이 감소하고 해외여행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드문 질병에 노출될 기회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백신들이 개발되어 성인 예방접종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성인은 특정 질병에 더 취약한 만성질환자, 면역저하자가 많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통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인에서 권장되는 예방접종은 다양한데 모든 성인에게 권장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질환, 직업 및 상황에 따라 고위험군에 한하여 접종이 권장됩니다. 모든 성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와 파상풍, 디프테리아가 있습니다. 인플루엔자는 매년 1회 접종하며 파상풍, 디프테리아는 10년에 한 번씩 접종이 권장됩니다. 지금이 한참 독감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는 시기인데요.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발열, 기침,
콧물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호흡기 질환입니다. 우리가 흔히 감기라고 부르는 질환과는 증상은 유사하나 원인 바이러스가 다릅니다. 즉, 독감과 감기는 증상은 유사하나 원인 바이러스가 다르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통해 감기까지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은 유행 시기와 예방 효과 지속 기간을 고려해서 10월부터 12월까지 접종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방접종을 맞지 않으신 분이 있다고 하면 예방접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령별로 권장되는 예방접종은 폐렴구균, 대상포진, A형 간염이 있습니다. 폐렴구균은 65세 이상 연령에서 1회 접종이, 대상포진은 60세 이상 연령에서 1회 접종이 권장됩니다. A형 간염은 20대부터 30대 연령에서 2회 접종이 권장됩니다. 그 외 B형 간염, 수두, 홍역, 풍진, 유행성 이하선염, 수막구균 등은 고위험군에 한하여 권장됩니다. 고위험군은 해당 질병에 노출될 기회가 많으나 그 질병에 대한 면역이 없는 집단을 말합니다. 그리고 감염될 경우 중증 합병증 동반 등 증상 악화 가능성이 높은 집단도 포함됩니다. 감염 기회가 높은 집단은 의료인과 해당 균을 다루는 실험실 종사자, 특정 질병 유행 지역으로 여행하는 여행자가 있습니다. 악화 가능성이 높은 집단은 대표적으로 노인, 만성질환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B형 간염은 혈액으로 전파되기에 환자 혈액에 노출될 기회가 많은 의료인 중에 B형 간염 항체가 없는 경우 고위험군이 되니 예방접종이 권장됩니다. 황열, 수막구균성 수막염, 콜레라, 장티푸스 등은 우리나라에는 드물지만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 등은 아직도 유행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으로 여행하시기 전에는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질환별로 자세한 권장 대상자, 시기 등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발간한 성인 예방접종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예방접종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은 많은 사람들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다른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불가피하게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 반응은 예방접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을 확산시켜 예방접종 기피 현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기피 현상으로 예방접종률이 감소하면 다시 질병이 유행하여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방접종률 감소로 질병이 유행한 사례는 과거부터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의 홍역 유행은 예방접종 부작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 루머로 인해 해당 백신 접종률이 떨어져서 퇴치 수준에 다다랐던 감염병이 다시 유행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경우 안전한 백신 공급과 접종 기준 제시, 이상 반응 감시 및 역학조사 등의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신은 국제 기준에 따라 식약처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한 뒤 품목 허가를 하고 있으며 제조된 완제품이 유통되기 전에는 마지막으로 국가검정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재확인한 뒤 유통됩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주의할 사항으로는 열이 나는 등 컨디션이 안 좋은 경우 예방접종을 연기하시고 과거에
예방접종 후 심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는 예방접종을 피하셔야 합니다. 이를 좀 더 체계적으로 설명드리면, 첫째, 예방접종 전 예진표 작성 및 접종 여부에 대해 의사상담. 둘째, 예방접종 후 20에서 30분간은 접종기간에 머무르면서 급성 이상 반응 발생 여부 관찰. 셋째, 귀가 후 무리한 활동은 삼가며 접종 부위를 청결히 유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예방접종은 가장 효과적인 건강관리법이며 소아마느 전유물이 아니라 100세 건강을 위해 성인에게서도 권장되는 효과적인 건강관리법입니다. 더불어 보다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접종 전 예진, 접종 후 관찰 및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나와 내 가족, 동료의 건강한 내일을 위한 예방접종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